자, 이번 무명전설 7회차 시청률이 어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 중에 갑작스럽게 팀 미션으로 넘어갔고 그 사이에 통편집대 참가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 손한율 그리고 이 곽영광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참가자들이 통편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채팅창에 이미 곽영광 씨 난 노래 들어본 적도 없다. 또 여기에 손은설, 손한율이 아니죠. 손은설 군 왜 편집된 거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또 다른 지금 얘기가 나온 것만 손은설, 곽영광 여기에 황민우 씨도 나오지 않았다. 이들이 다 통편집 삭제가 되었다. 그 이유가 팀 미션으로 빨리 전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현역가왕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무명전설이 무명들에게 굉장히 좀 주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명전설은 좀 다르다. 기존에 나왔었던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좀 더 가수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시청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타당한 결과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러한 말이 많았는데 요번 방송편에서 특히 기존에도 점점 유명 가수들을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통편집까지 함께 터지면서 이번 논란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리 씨가 패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찌됐건 추가 합격을 했지 않냐. 뭐 성리 씨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는 이창민 씨와 성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의 무대가 다 훌륭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라이언 씨가 결국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추가 합격한 이 5명 중에 라이언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 탑5 발표 때의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이창민 씨가 결국 2위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1위에는 정연호 씨가 올라갔는데 저는 1위에 만약 이창민 씨가 올라갔다면 이 논란은 더 커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정연호 씨가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탑5 중에 1등을 차지했기에 망정이지 이창민 씨가 지금 2위를 차지했음에도 제 영상에도 보면 왜 이창민 씨가 승리한지도 모르겠는데 왜 2위인지도 모르겠다. 라이언이 합격하고 이창민 씨가 탈락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가자들 중에 지금 10대가 3명이나 합격을 했잖아요. 손은설, 김한율, 그리고 태웅군까지. 이 3명 중에 한두 명을 탈락시키고 성인 가수인 라이언 씨가 합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친구들 대비 성인 가수들에게 기회를 줘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현역 가왕이라던가 뭐 미스터 트롯이라던가 이런 가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무명들의 무대 아닙니까? 무명들의 무대다 보니까 무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아무래도 이게 10대 무명보다는 어른 무명 가수가 좀 더 절박하잖아요, 상황이. 자, 그러다 보니 기왕이면 어린 친구들은 다음에 기회를 주고 성인 가수들을 합격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라이언 씨이기도 하겠죠. 그 외에 많은 탈락자들도 이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팀 미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1대1 데스매치도 즐기지 못했다. 내가 응원하던 가수는 무대에서 그 무대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10대 가수들이 3명 다 생존을 해서 올라갔으니 여기에 대한 지금 비판 논란도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10대 가수 3명이 올라간 건 실력과 서사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대 가수들을 살린 것에는 아마 현역가왕의 이 시청률과 화제성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대 가수들이 뭐 예를 든다면 요번 현역가왕 3만 해도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자 이런 친구들 등의 장점이 화제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뭐 유튜브 조회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서트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명전설 입장에서도 아마 10대 가수들 3명이 화제성이 있는 만큼 누구 하나를 떨어뜨리기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번 팀 미션에서 10대 가수 3명 중에 1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도 세 친구가 모여서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0대 가수들을 왜 이렇게 밀어주냐? 라는 비판 어린 시각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도 이 10대 가수들 너무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충분히 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또 현역 가수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무조건 실력이 좋다 해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서사와 스토리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수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논란을 다 종식시킬 정도로 뭐 예를 든다면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과 같은 정말 막강한 실력으로 성인 가수들을 압도한다면 아마 이런 불만은 쏙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 와중에 무명전설의 시청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무명전설의 시청률 역시나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요번 무명전설의 7회차 방송은요. 거의 30%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초창기에 기록했었던 8%대의 시청률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점유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시청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는 현역가왕이 종영된 것도 있고 미스트롯이 종영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1대1 데스매치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이번 방송편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결국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MBC의 간판 예능 방송인 라디오스타의 이 시청 점유율보다 거의 뭐 3, 4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무명전설은 파죽지세와 가깝다. 그러니까 현역가왕 미스트롯이 방영되고 있던 시기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만큼 역시나 영향력이 계속하여 상승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건 그 상승폭이 초창기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무명들에게 좀 더 주목되어야 하는 이번 방송 시리즈가 계속하여 기존에 인지도가 있었던 유명 가수들과 또 뭔가 편파적인 점수 논란에 대한 의견들이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팀데스, 팀미션 매치에는 아무래도 팀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한 팀 말고는 전원 탈락이 됩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등을 한 팀을 제외하고는 전원 탈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상당히 많은 탈락 후보와 추가 합격자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준결승에 닻을 올려라. 여기에서 승리한 팀과 팀원이 준결승전으로 직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무명정설도 상당히 후반부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뭐 최백호 씨의 메들리 뿐만이 아니라 장윤정 메들리로도 국민들의 심장을 울려라, 전영록의 메들리로도 심장을 울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준결승 결승전이 대박이 나려면
이번 팀 미션의 시청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무명전설 제작진 입장에서는 빠른 팀전 미션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준결승전을 향한 떼창 향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고 누가 준결승전에서 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예고편에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성리 씨가 있는 이 팀원들을 보면 전부 다 퍼포먼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팀원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서 막 불쇼까지 해 버립니다. 하루 씨가 막 경악을 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여기 보면은 다른 팀에서는 이거 반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모든 것을 건 서열 전쟁이 되었다. 준결승 진출은 총점 1위 단 한 팀만 직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결국에는 탈락 후보에 오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등 하려고 작정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간절한 보컬 차력쇼가 펼쳐지게 된다. 이게 또 참 공교로운 게 이창민 씨와 성리 씨가 이번에는 저기에서 한 팀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창민 씨의 승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팀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사나이들의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막 이로네 씨의 목소리 떨리는 마지막 가창까지 보여지며 앵콜을 외치는데 놀라운 건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우진아, 심호흡 좀 크게 해. 이 최우진 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대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끝나고 나서 뭐 그러나 최우진 씨가 막 실려 나가요. 숨 쉬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같은 팀이었던 신성 씨가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과호흡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공황장애 증상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 구급대가 와서 실려가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예고편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라고 할 수 없죠. 실제 사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왜 이런 것이 벌어졌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본다면 최우진 씨가 현역가왕 때도 사실 아쉽게 패배를 했고 함께 오디션에 등장해서 탑7까지 올라갔었던 강문경 가수는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번 무명전설에 유명 가수지만 무명 가수로 도전을 했고 요번에 이 1대1 데스매치에서 정말 간신히 승리는 했지만 굉장히 혹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주황조 마스터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모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스타일이 너무 똑같다. 자, 이런 평가, 혹평들이요. 사실 가수들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준다고 합니다. 현역가왕 때도 보면 뭐 김다현 양이 엄청나게 오열했고 빈예서 양도 오열했고 뭐 금잔디 씨는 반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스트롯의 시리즈와의 차이점이 MBN 방송사에서 나온 현역가왕과 무명전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혹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무명전설이 그 이전에는 이 정도의 혹평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뭐 엄청난 혹평이라고 하기에는 하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명전설에 나온 가수들은 좀 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오디션에 나가는 것보다도 간절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라성 같은 선배가 너 예전이랑 똑같아. 변화가 없어 너는. 이런 평을 듣게 된다면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음 예고편에서 무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우진 씨에게 또는 무대 이전에 최우진 씨에게 이런 굉장한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복장을 보면 왜 제가 무대 이후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 앞에 나왔었던 예고편 장면 중에 똑같은 복장을 입은 다른 가수들이 열심히 무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기서 최우진 씨가 갑자기 빠졌다라고 한다면 파트 분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무대를 하고 나서 최우진 씨가 어떤 이제 결과를 듣고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방송 사고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무명전설에 대한 많은 이제 불협화음들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를 정말 현대무용다운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무대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굉장히 감탄했고 마스터단들도 굉장히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성리는 다르다. 완성도가 엄청나다. 실제로 실시간 반응도 야, 성리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무대의 서사와 완성도도 엄청나다.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 관객들도 굉장히 극찬 박수를 보냈고요. 주황조 마스터는 드라마라고 극찬했고 주현민 마스터는 너무 멋지다. 스토리랑 무대 연출을 혼자서 했을 거 아니냐? 대단하다. 한편에 뮤지컬과 같은 무대를 본인 혼자서 연출도 각본도 정리를 했다라는 게 성리 씨의 엄청난 장점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 예상이 좀 들어맞아 버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성리 씨가 그래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창민 씨가 사실 이번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선공개가 됐을 때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면 성리 씨를 상대하는 이창민 씨가 19년 동안 계속 불러왔던 노래 형태가 이런 장르예요. 처절하고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 그리고 이 노래가 심지어 트로트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뮤지컬 한 파트에 나오는 노래처럼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완전 트로트로 부른 울긴 왜 울어와는 다르게 이창민 씨 그냥 본연의 스타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당연히 관객들이 느낀 감격도 컸을 거고요. 뭐 고음이면 고음, 클라이막스면 클라이막스. 사실 객관적으로 흠잡기 어려웠던 무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퍼포먼스의 장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압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노래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가수와 경쟁을 했을 때 노래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관객단의 점수가 아니라 마스터단의 점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스터단이 몇 점을 주느냐가 사실 준결승전 이전까지는 판가름 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창민 씨의 무대는 버릴 게 없는 완벽한 무대였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본인만의 색과 창법을 찾았다. 그리고 조항조 마스터는 매 무대가 성리 씨는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성리 씨가 패배하는구나를 직감한 게 조항조 마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다 좋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고음에서 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 부르면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린다. 비성만 가다듬는다면 더욱 완벽해질 무대다. 전 이걸 듣고 성리 씨가 패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창민 씨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창민 씨가 승리를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제가 반박을 할 정도의 수준 차이가 아니었어요. 둘 중에 누가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의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하지만 국민평가단의 점수가 차이가 나면서 최우진 씨가 한 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유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성은 120%를 해야 된다. 본인이 현역강 나갔을 때 느꼈던 부담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등장해서 이게 신유 가수의 말에 따른 신성 가수의 노래 실력 큰 편차가 있었느냐? 신성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게 바로 신성이구나. 내공을 증명했다. 라는 말처럼 신성 씨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곽혜성 씨가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신성 가수는 제가 볼 땐 아마 후반부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신유 가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됨으로써 응원도 받겠지만 비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평가단이 아닌 마스터의 점수를 보니까 곽희성 씨와 무려 10대5 2배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대 데스매치가 펼쳐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커강 씨가 이우중 씨에게 승리를 하면서 본선 3차 직행을 하며 드디어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 당연히 성리 씨는 추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리 씨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도 당연히 추가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러한 말이 나왔어요. 손은설 편집됐네. 이게 뭐냐? 통편집이냐?
손은설은 합격한 것 같은데 왜 무대는 안 보여주냐? 맞습니다. 손은설 군의 무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편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손은설 군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도 편집이 됐다라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한별 씨에 없었던 3명의 새로운 마스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래로 가요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윤정 마스터가 내가 왔으니 오늘의 결과는 다를 거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팀 미션이 나오면서 심쿵단이라며 이 아이들이 무려 3명이나 있고 이도진 씨와 문은석 씨가 어른으로 있는 이 심쿵단의 왔구나 왔어 노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1대1 데스매치 무대도 다 안 나왔는데 갑자기 추가 합격 발표를 하고 갑자기 탑5로 뽑고 갑자기 팀 미션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 뭐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넘기다 보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로 팀 미션으로 넘어가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굉장히 신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 팀 메들리 전에 연혼의 진뽕 명품이라는 팀, 여기에서 갑자기 하이뮨 광고를 하게 됩니다. 하이뮨이 이제 장민호 씨가 모델로 있는 바로 영양식이죠. 근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노래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광고가 나왔고 바로 그 다음 예고편으로 넘어갑니다. 야,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분량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팔로워 숫자가 3,774명이에요. 무명전설을 시작하고 나서 가파른 폭으로 팔로워 수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2주차에 올라온 대국민 투표 결과도 성리 씨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대국민 투표 순위를 보면 성리, 황윤성, 최우진, 하루, 손은설, 박민수, 김한율, 이대환, 한가락, 곽영광 이렇게 지금 순위가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황윤성, 최우진 이들 같은 팬덤이 기존에 탄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씨처럼 지금 뭐 제가 전달 드렸던 것처럼 남진님과 뭔가 같은 소속사인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없고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리 씨라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연속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신기한 건 성리 씨의 공식 팬카페 숫자예요. 보면은 3,881명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야, 10,000명도 안 됐잖아 하실 거예요. 현존하는 트롯 가수들 중에서 회원 숫자가 10,000명이 넘는 팬카페 가수 제가 알기론 10명 정도 될 겁니다. 10명.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벌써 3,000명을 넘어서서 4,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성리라는 이 가수가 무명전설에 나와서 얼마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카페의 방문 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방문 수를 보니까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죠. 이게 제가 알기론 24시간마다 아마 갱신이 될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문 숫자가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댄스를 추는 모습 자체가 엄청나게 막 정신없다기보다는 탱고 같은 느낌을 좀 준단 말이에요. 앉아서 노래를 시작하는 이 성리 씨의 무대. 그러니까 가창력만으로도 이미 저번 무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성리 노래 잘하더라.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노래를 더 잘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개된 선공개 영상도 보면 성리 씨가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담담히 노래 부르는 모습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성리 씨가 나는 그냥 가창력으로 승부해도 충분히 이겨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민 씨의 공개된 이 노래 무대 영상 1일 전에 올라와서 4.1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리 씨가 9시간 전에 올린 보이시죠? 안 들어도 답 나왔다. 성리다. 댓글에는 사실 성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칩니다. 왜 조회수가 4.1만 회가 나왔나 봤더니 성리 무대도 같이 선공개되는 줄 알고 이창민 씨의 요 선공개 무대 영상 조회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이 성리 씨의 선공개 무대 영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창민 씨 본인과 이창민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반응이 상당히 좀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장윤정 마스터거든요. 근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리 씨가 이창민 씨와 대결하는 무대에는 장윤정 마스터가 없었을 겁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그 이후에 공개되는 가요 무대 대전에서 새롭게 투입된 마스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두 사람의 대결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